안녕하세요, 토트랙입니다. 오늘도 어떤 컨텐츠를 찍겠다고 이야기는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피디님, 오늘 컨텐츠 주제는 뭐죠? 지난번 소시 월드컵 촬영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예. 저는 절단 방지 장갑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모기장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나간 이후에 저희 댓글 한번 보니까 재밌다, 뭐 2탄도 만들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또 소시 월드컵 2탄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또 상품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오, 너무 결이 다른 상품이에요. 하나는 스텐도마, 하나는 쿨토시예요. 야, 쿨토시 미안하다. 스텐도마랑 붙어버렸네. 저는 스텐도마를 하고 싶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고, 또 도마가 수명이 있어요.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 도마 밑바닥이 닳아서, 특히 나무 도마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스텐도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줘서 사용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주방에다가 하잖아요. 보관할 때도 주방과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스텐도마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스텐도마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상관없이 쭉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브랜딩을 해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집들이 선물로도 같이 들어가는 상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쿨토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언제만 팔리죠? 여름에 완전 혹서기에만 팔리거나 가을까지 팔리겠죠. 가을 햇볕이 뜨거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름에만 6월달이 제일 많네요.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좌표를 연결했을 때 그래도 너무 여름에만 팔린다. 겨울은 진짜 거의 안 팔린다고 볼 수 있겠죠? 쿨토시가 어쨌든 시즌성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름에만 바짝 팔리는? 그러면 보통 이런 시즌성 상품은 최소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쿨토시 같이 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은 한 달 전에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한 2달 전에 준비해서 미리 작업을 다 해놓고 해도 좋겠지만은 인증이 받는 상품이 아니니까 2달은 여유 있게 가는 거고, 한 달은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두 달 전에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쿨토시가 3개들이 4개들이 해도 2만 원 언더로 판매가 되는데, 이 쿨토시가 고객에게 노출이 되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는요, 상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광고비도 같이 낮아지진 않아요. 그 마진의 대부분의 룸이 마케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재미 좀 볼 때쯤 하면 시즌이 끝나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쿨토시보다는 내가 자리를 확실히 잡아서 꾸준하게 판매할 수 있는 스텐도마 선택하겠습니다. 접이식 피크닉 매트랑 내성 발톱 교정기? 아마 내성 발톱 교정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의료기기인 것 같아요. 맞아. 보면은 내성발톱 교정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게 맞고요. 한국식약처의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런 교정기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리뷰가 많이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내성발톱 교정기는요, 일단은 트래픽 자체가 막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그래 특징을 하나 잡아내자면, 아무래도 발톱을 많이 노출하는 시즌이 언제죠? 여름이죠.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상대적으로 외출을 좀 더 많이 하죠.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 쪽에 트래픽이 상당히 나와요. 보시면은 내성 발톱 교정기가 의료기기 네.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의료기기 관련 상품도 소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검사나 인증 같은 걸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판매 자격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요. 신고는 아주 심플한 상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정기라든가 이런 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정도면 되더라고요. 저는 의료기기를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허가는 조금 받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까다롭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지의 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판매를 하시는데 그것도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판매되면은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접이식 피크닉 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접이식 피크닉 매트는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여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어딜 나가서 밥 먹는 비용이나 어디 가서 숙박을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강이라든가 집 앞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접이식 피크닉 매트를 해놓고 과일이나 다과나 이런 걸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소득 수준과 물가의 좀 뭔가 괴리? 그걸로 인해서 생기게 된 소싱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피크닉 매트는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템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피크닉 매트가 당연히 안 팔리는 거겠죠. 하지만 봄부터 4월이 피크가 돼서 5월 달에도 나쁘지 않고 6월에도 나쁘지 않고 7월에도 뭐 나쁘지 않고 8월에 다시 나쁘지 않고 9월에 다시 올라가요. 왜냐? 가을이니까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10,000 이상의 키워드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크닉 매트가 점점점 떨어지네요. 하지만 여기도 17,000 이상 되고 나쁘지 않고요. 꾸준하게 10,000 이상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피크닉 매트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가장 큰 키워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돗자리를 한번 볼게요. 돗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죠? 굉장히 높아요. 피크닉 매트는 꾸준하게 사랑받는 아이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피크닉 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상품도 의료기기가 있네요. 워터픽하고 혈압계인데, 혈압계 한번 볼게요. 혈압계가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엄청 꾸준하죠. 심지어 26,000 정도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름보다는요, 겨울에 혈압으로 관련된 질환으로 응급 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겨울에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겨울에 높고요. 전반적으로. 무튼 혈압계는 굉장히 꾸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라면 한 번쯤 기기가 좋다라는 거, 오므론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브랜딩이거든요. 한번 그것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 근데 이거 한 개만 잘 되면 하나만 할까? 오므론 쳐봐. 어떤 상품을 라인업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오므론으로 혈압기가 뜨면 그 외의 것도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워터픽 있었어요.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코로나 직전에 워터픽 관련된 상품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이면 2019년도예요. 6년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이 처음에 탄생해서 성장을 해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을까요? 워터픽이라는 상품은 중간쯤이잖아요. 중간 정도요? 한번 볼까요? 구강세정기로 검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구강세정기로 검색을 했을 때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3만 정도의 키워드예요. 그 뜻은 뭐예요? 쇠퇴기를 하고 있지만 성장기하고 쇠퇴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3만 정도면 진짜 괜찮은 키워드예요. 이 정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하고 다른 종류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것보다는 이거를 그래도 이 기능 때문에, 이 디자인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3만 정도고 조금씩 우하향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라면은 가격적인 경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아요. 키워드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해서 저의 선택은 가정용 혈압기입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것으로 가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려견 유모차와 계란 삶는 기계라. 반려견 유모차도 좋아요. 그리고 계란찜기도 좋아요. 어렵네요. 저는 계란찜기로 할 것 같습니다. 반려견 유모차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개모차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브랜딩을 확실히 해서 고급화 전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개모차. 초반에 관심 많이 생겼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키워드 같은데, 한 2만 정도가 나오네요, 키워드가. 요즘에 이제 반려견 1000만 시대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소비자들한테는 있으면 좋은 상품보다는 필수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 저는
마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유모차를 끌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이제 아이인 줄 알고 전 당연히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막 이렇게 비키고 막 자기 공간을 차려줬는데 그래서 애기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하고 살짝 봤는데 강아지가 있는 거야. 전 당연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달려있어갖고 네,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계란 삶는 기기다. 자 보면은 계란 삶는 기기라고 써놓고 이미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도 찌고 있고 계란도 삶고 있고 멀티찜기죠. 그쵸? 멀티찜기로 이제 조금씩 전환하고 있어요. 옥수수도 삶고 만두도 찌고 어떻게 보면 삶는 용도는 이제 수증기로 해갖고 뜨거운 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수 있는 건 다 삶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찜기가 엄청 유명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소구할 게 많아요. 계란찜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디자인이 예뻐야 돼. 기능은 기본이고 디자인이 예뻐야 돼.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거 인증이 상품하고 코드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AC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USB로는 이 정도 전압 전력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못 끓어 USB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쓰게 되는데 이게 인증이 조금 오래 걸려요. 자, 계란찜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야, 보세요. 이거 보세요. 훌륭해.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계란찜기만 해서 계란 쪽으로만 이제 가는 경우에는요, 보통 1층짜리는 2만원대 후반, 그리고 2층짜리는 3만원대 중후반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면은 4만원대 초반까지도 2단짜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멋지게 브랜딩을 해야 돼. 그러면 집집마다 하나씩 깔린다고 상상을 해봐. 얼마나 행복해. 아, 행복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계란 삶는 기기 갑니다. 스텐도마랑 계란 삶는 기계. 자, 너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우상향하는 키워드가 좋습니다. 아무리 스테이블 하더라도 계란 삶는 기계 갑니다. 스텐도마인데요. 이건 어쨌든 사람이 먹을 음식을 그 도마에다 넣고 닿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혹시 막 검사 같은 거를 따로 안 해도 바로 팔 수 있는 건지? 아니요. 검사해야 돼요. 음식이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텐의 성분이나 식품 검역을 받아야지만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스테인레스는 304와 316인데 서스 304 스텐이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제 서스 316 같은 경우는 좋아요. 비싸요. 등급이 좀 올라가니까 네, 녹은 잘 안 쓸고. 그래서 보통은 서스 316 정도 되는 거 304 말고 서스 316 도마가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피크닉 매트랑 혈압계. 저 혈압계요. 만약에 초보자가 판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좀 도전적인 성향이다. 한 번 정도는 성공을 해봤다. 하면 혈압계 아니면 피크닉 매트. 그 혈압계에서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은 위탁으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사입을 해서 파는 게 좋을까? 혈압계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하더라도 판매자 자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팔 수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구매 대행은 어떤? 구매 대행을 팔면 안 돼요. 네, 의료기기는 원래 팔면 안 돼요. 구매 대행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KC 인증을 제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어린이 제품도 해당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원칙은요. 구매 대행은요. 근데 내가 직구를 한다. 그럼 가능하죠. 내가 직접 사는 거니까.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혈압계랑 계란찜기. 자, 계란찜기 갑니다. 최종 선택이 계란 삶는 기계로 해주셨잖아요. 예. 다양한 멀티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소구점을 잡아서 판매를 한다면 베스트가 될까요? 네. 그리고 약간 부속품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찜기니까 위에 실리콘 뚜껑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부속으로.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니까 계란 집게. 뜨거우니까 손으로 슥 하면 안 되잖아. 계란 집게 같은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넣어주면 좀 더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계란 삶는 기계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예. 어떤 마케팅을 좀 활용해서 이거를 좀 홍보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많이 눈에 띄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노출이에요. 왜냐면 계란찜기인데 사람들이 내 거를 모르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체험단을 통해서 엄청나게 뿌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초도 주문량은 그냥 마진 안 본다. 역마진 봐도 상관없다.
그런 느낌을 확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더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바이럴 엄청 하고 맘카페도 바이럴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매체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걸 통해서 쇼츠도 정말 재밌게 많이 만들고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디자인 감성을 것도 많이 만들고 스토리가 있는 쇼츠나 짧은 영상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가격으로 승부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아직도 상품 소싱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쉬운 꿀팁 하나를 알려주실 수 있다면요? 이런 키워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전부 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품이 이렇게 많은 키워드가 있었어? 이런 상품이 이런 게 많았어?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이런 데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소싱이 그렇게 참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만약에 진짜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에만 오셔도 굉장히 많은 소싱과 관련된 영상이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씩 테스트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공이 늘어나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